8월 5일 화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 당대표가 된 정청래가 오늘은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조폭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어준과 둘이 낄낄대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을 추진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도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국회의원 5명 의원직을 박탈을 했다. 해산을 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내란을 직접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10번, 100번이라도 정당 해산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청래가 통합진보당은 정청래 자신의 말대로 내란 음모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 내란 혐의냐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지켜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계엄을 가지고 국민의힘과 예비 음모를 한 흔적, 증거는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에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 둘이서 정청래와 이제 이 김어준이 손잡고 이번에 박찬대를 이겼습니다. 박찬대를 지지한, 사실상 지지를 한 이재명과 박찬대를 이겨낸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오늘 방송을 앞두고 아마 커피도 마시고 했을 겁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와 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좀 걸러서 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정이나 이 말하는 어투를 보면 이 정청래와 김어준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속마음이 어떤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생각하는 대로 앞으로 전국 이 국정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정청래와 김어준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이재명 정부 이후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읽힙니다. 정청래가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협박을 합니다. 특검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어떤 증거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도 이 국민의힘을 위원정당으로 해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합니다. 조폭들이 늘 하는 것이죠. 그러자 김어준이 묻습니다. 이게 이제 두 사람이 뒤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정청래가.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위원정당 해산 청구는 법무부에서 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청구를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이재명이 반대할 것이다 라는 걸 이 두 사람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왜 반대하느냐, 이재명의 정치적 계산으로는 이게 안 된다, 정당 해산이 안 된다. 소위 법률, 이재명도 그래도 법조인입니다. 이게 위헌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정청래와 김어준은 지금 국민의힘을 이렇게 협박하는데 이재명과는 생각이 다르다. 이런 부분을 내비친 것입니다. 앞으로 이재명과 정청래의 싸움이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서로 계산이 완전히 다른 이런 싸움이 볼만할 것이다. 거기에 김어준이 굉장히 활약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청래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김어준이 물으니까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가 없는데 어떻게 악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람은 사람을 보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소리는 정말 욕설이 아니고는 하지를 않죠. 근데 개의 눈에는 개만 보이는 겁니다. 이 여당 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니어서 악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가 개입니다. 자신이 개라고 인정하는 꼴이죠. 이런 사람이, 이건 거의 개 조폭 수준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정치를 해왔고 지금까지 아마 이재명이 참
이 결정적인 이번 이 전당대회는 이재명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 정청래를 법사위원장으로 이재명이 활용해 먹고는 막지를 못한 겁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는데, 정청래는 적어도 그런 급이 되지 않는데, 이재명이 지금 뭐 저도에서 휴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물난리가 나 있는데 이재명은 휴가를 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뭐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왜 휴가를 가느냐라고 해서 휴가 못 가도록 하고, 자신은 지금 저도에 가서 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수준의 문제입니다. 이 조폭 같은 정청래에게 이재명은 두고 당하게 될 겁니다.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도 모두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악수할 일 없으니까 정청래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개라는 걸 자인하는 셈이다. 또 정당 해산은 이재명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정당 해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헌 요소가, 특검 수사가 발표가 돼도 위헌 요소가 없습니다. 이게 통진당과는 전혀 사건의 성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 조국의 사면 문제, 자신도 면회를 한번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송원석이가 그 대통령실과 그렇게 주고받는 문자가 폭로가 된 것, 공개가 된 것, 송원석은 철저히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게 뭐 뒤에서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뒤로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정말 송원석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겁니다.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뭐 지금 현재 윤리특위, 그러니까 6대 6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반대를 하겠다. 민주당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윤리특위 뭐 어떻게 구성하든 의원직 제명은 200명이 필요합니다. 현역 의원 20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직 제명은 어려울 것이다. 정청래가 이런 조폭 정치를 하고 김어준은 가짜뉴스의 대표 선수죠.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정청래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이재명이 지난 6월에 이미 이 유튜브 가짜뉴스를 뿌리 뽑기 위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하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김어준부터 처벌을 하라. 김어준의 가짜뉴스는 차고 넘친다. 그 다음 정청래가 이번에 이재명 뜻과는 달리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당원들, 개딸 때문입니다. 개딸들의 영향력이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제는 개딸, 민주당의 개딸과 같은 소위 강성 당원들이 뭉쳐야 한다. 또 하나는 지금 김어준 이 유튜브 가짜 뉴스처럼 이 우파 쪽에서도 많은 유튜브들이 김어준처럼 이렇게 가짜 뉴스를 따라 하려고 하는 이런 유튜브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가짜 뉴스는 시청률이 높습니다. 소위 돈이 됩니다. 그런데 김어준의 가짜 뉴스, 민주당의 개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새로운 강성 당원들, 국민의힘 우파의 유튜브는 우파 유튜브의 새로운 강성 유튜브들이 나와야 합니다. 가짜 뉴스와는 다른. 이게 개딸과 김어준의 가짜 뉴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독특한 민주당 좌파들의 정서입니다. 이권 카르텔 때문입니다. 지역적으로 이권으로 이렇게 뭉쳐있는, 보수 우파에서는 이런 이권 카르텔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추구되지도 않습니다. 개딸처럼 김어준의 가짜뉴스처럼 이렇게 가면 보수 우파에서는 당장 눈앞에 돈을 벌 수 있고 뭐 이럴지 모르지만 이걸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법치와 상식적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강성 당원들의 집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하지 않고도 강력한 유튜브, 정치 유튜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향해야 정치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권이 아니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하고, 알몸으로 윤 대통령이 버텨야 한다, 알몸으로 버틸 것이냐, 특검이 계속 이런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 국민의 이 시선을 끌어모아야 하는데, 윤 대통령 내일은 또 김건희 여사 이 소환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걸로 지금 덮겠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뭐 속옷을 입었다, 알몸으로 버티느냐, 거기에 뭐 강제로 구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로 지금 계속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는 극복해야 합니다. 이 극복하지 않으면 보수 우파의 정치적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앞으로 2년, 3년을 계속 이 윤 대통령 이 문제에 잡혀서, 발목이 잡혀서 2년, 3년을 이걸로 가지고 보수 우파가 논란이 일고 분열이 되면 이재명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민주당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빨리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정청래와 악수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청래 자신이 개라는 걸 자인하는 셈이죠. 김어준이 가짜뉴스입니다. 앞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엄청난 단속이 있게 될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이 부분에 대비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길로 가서는 개딸과 같은 행태, 김어준 가짜뉴스 행태로 가서는 당장의 이익은 모르겠지만 보수파의 정치적 미래,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청래에 맞서 싸울 강력한 법치와 상식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이냐? 그게 장동혁이냐 김문수냐? 빠른 시일 안에 어느 한쪽으로 장동혁이냐 김문수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식과 법치를 지키면서도 강력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 결사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누구냐? 장동혁이냐 김문수냐?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한쪽으로 몰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청래와 김어준의 조폭 정치, 가짜 정치 한번 짚어봤습니다. 8월 5일 아침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